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 그에게는 희비가 교차했었죠. 지금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왜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 제가 이제 2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다 준비하셨어요. 아니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저보고 당신이 책임 있지 않느냐. 단일화 안 하면 당신 책임이 아니냐. 책임 있으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책임 있으신 왜 거죠? 저한테 책임을 아니 물으십니까? 22번이나 아니, 그렇게 22 하겠다고 번을 그러셨는데 이야기했다고. 왜 또 일주일을 또 연기합니까? 그러면 자 국민의힘의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나를 12일까지 경선을 완료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완료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네. 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후보님한테 달렸습니다. 글쎄요. 왜 당신은 글쎄요. 약속을 22번 했는데 안 지키냐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청구서 아닙니다. 조금 문제가 아니죠. 아니 청구서 아닙니다. 우리 한번 나올게요. 정말 죄송스럽게도 제가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만 제가 사부님을 모시겠습니다. 선거대책위원장을 좀 맡아주셔서 선거대책위원장 아니 그 문제는 예. 제가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만 조금은 좀 실무적으로 어떤 그런 게 적절한지는 조금 좀 논의를 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일련의 과정들 온 국민들이 생중계로 지켜봤죠. 단일화 과정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이 포옹은 하였으나 지금 한 전 총리 속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뭐 완전히 망신살이 뻗쳤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망신살. 왜냐하면 정말 고위직 공무원을 평생 하시고 또 평가도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요. 갑자기 그 대행직을 이제 버리고 나올 때는 나름 100% 국민의힘의 이 단일 후보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나오셨을 텐데 네. 결과적으로 후보는 안 되고 또 다시 대행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사실은 평생 살아온 관료로서의 뭐랄까 좋은 평가가 완전 무너진 거거든요. 사실은 네. 인생의 마지막 선택에서 큰 욕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네. 굳이 왜 정치판에 들어와서 굳이 왜 저런 평생 살아왔던 삶을 부정당하나. 그래서 사실은 이름이 덕수, 아까 뭐 덕수 얘기하셨지만 사실 최고의 떡수를 둔 거죠. 최고의 떡수군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이분 얘기 나올 때 명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승산도 없다. 이런 결말로 저는 결론이 날 거라고 봤는데 명분이 없다고 본 거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정부의 3년간 총리를 하신 분이 탄핵됐을 때도 야당에게 빨리 가서 국정 책임을 지도록 돌려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때 그런 요구가 있어도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1초도 비울 수 없는 자리다. 이렇게 하고 거절했어야 되는 거죠. 그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5월 3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뽑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서 그 한덕수 후보를 만들어서 당 안으로 입당시켜서 기호 2번 달아서 내보낸다. 그걸 일주일 안에 한다. 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선거 전략상 그렇게 한 것이지. 아니 저걸 진짜 본인 말로 뭐 돈 얘기는 넘어와서 그렇습니다만 절차 다 지켰고 돈도 다 내고 와서 했는데 그냥 그거를 순진하게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한테 한덕수 후보님 총리하셔야 되면서 전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가처분 걸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승산은 좀 더 김문수 후보한테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였기 때문에 이걸 기획한 사람들의 책임이죠. 네. 이게 가능할 거라. 그렇게 믿었으니까 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 책임을 물어야지. 한덕수 후보는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부터 참 뭐 지도부 입장에서는 절치부심이고 고육지책이었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 당 이제 뭐 처음에 11명 후보로 시작했지만 1차 경선에서 8명, 4명, 2명 이렇게 압축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후보들이 이제 경선을 통하면서 의미 있는 그런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에게 대입시키면 나왔으면은 아마 굳이 이렇게 한덕수라는 사람을 차출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지지율은 나오지는 않지. 다 후보들 다 합쳐봤자 이재명 후보와도 뭐 20% 이상 또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뭐 그나마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래 한독수로 마지막 이제 승부수를 한번 걸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우리 당 지도부나 많은 언론의 기사도 많이 났지만은 이 권력이란 거는 부모 애비 자식 간에도 나누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미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그 후보가 아무리 단도리를 하더라도 나중에 막판에 그냥 차출한 그 후보 단일화 쉽지 않은 거다 이거. 나중에 또 문제도 생길 뿐더러.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4강전에 올라갈 때 4강 후보들에게 지도부가 양해를 구해서라도 뭐 그때라도 한독수 후보를 거기다 태워라. 그게 그렇게 해서 좀 경선의 진흙탕 싸움이지만은 진흙탕 속에서 자신을 진주로 만들고 또 동질감을 느끼고 또 동지애라는 걸 같이 느끼면서 그렇게 선출돼야만이 이게 시너지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다. 근데 이걸 참 처음부터 지금 뭐 우리 박 소장님 말씀대로 설계 자체가 참 무리였죠. 이 가장 큰 문제는 이 대선 전략의 이 설계 자체가 참. 그러니까 왜 한독수냐는 걸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독수를 계속 했는데 경선 와중에도 당 지도부가 비대위원장이 단일화를 위해서 한독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좀 뭐 제3자한테 좀 부탁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옛날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압도적으로 바깥에서 1등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한테 당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해갖고 결국 오세훈 시장을 만들었는데 이건 경선 와중에 이제 계속 한독수를 흘렸어요. 자, 그러면 국민이 불러냈다고 얘기하는데 국민이 불러냈다 그러면 적어도 셋 중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째, 출마 여론이 비등해야 됩니다. 근데 60, 70%가 다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후보들은 다 이재명 후보한테 지는데 한독수 후보는 이기거나 그래도 비등비등하게 한다. 이런 조사라도 있어요. 네. 최소한 그거는 아니라면 다른 후보보다 지지율이 한 2배 정도 높다든가. 셋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분이 없는데 왜 한독수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뽑은 후보를 가지고 그분하고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럼 한독수 말고 아니 대한민국에 누구나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는.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라는 절차라는 정당에서 뽑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지만은 저는 지도부가 일부 억울해하는 사연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당의 그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 김문수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 당이에요. 지지 기반이나 살아온 삶의 인생 역정이나. 그러니까 그런데 그 김문수라는 분이 그 경선을 통해서 쟁쟁한 한동훈, 홍준표 이런 분들 싹 이기는 이유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마치 저분이 자기가 후보가 되면 한독수 후보하고의 단일화를 가장 잘 진행할 것처럼 주장해서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계속 사실은 오갔죠. 김문수 후보도 단일화를 자기가 바로 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자기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들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겠다고 바뀐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도부가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할 이유는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후보를 교체한다? 이거는 저는 너무 과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진짜 백의종군을 하는 지금 측면에서 다음에 또 뭐 다음을 내다보고 또 미래를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를 제대로 학습하고 경험하는 그런 차원 그 시간이 자기는 필요가 없는데 연령상으로. 그런데 굳이 뭐 그렇게 이 선거가 뭐 자기가 발걷어 붙이고 뭐 김문수 후보가 되는 판이면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절대 저분 아까 저기 나서지 않습니다. 그 영상 표정을 좀 보시면 네네. 감정이 상해 있어요 지금. 누가요? 한덕수. 네네. 한덕수 후보는. 네. 그러니까 막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이용당한 것 같다고 하는 자기감도 있고. 이렇게 망신을 당한 적이 표정 없어요. 보면. 근데 보세요. 선대위원장이라는 것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바로 제안하면 안 돼요. 밑에서 그런 정말 정성껏 나 좀 근데 카메라 막 돌아가고 있는 거기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한테 선대위원장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그 표정 보니까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한테도 전에 경선 때. 그런데 그렇다고 또 보세요. 그럼 보통은 나중에 의논합시다 이러면 될 걸. 사실은 거기서 거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대위원장 자리를 거절한 건데 그러면 이 양반은 앞으로 정치 안 하겠구나. 그러니까 당적을 계속 갖고 있느냐 탈당하냐 하면 이제 나중에 선거 끝나고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 도울 생각 없고 네. 계속 정치 활동을 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선대위원장은 안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제가 않을 것이다. 보기엔 한덕수 카드를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이 국민의힘이 최대한 활용하려고 그랬으면 두 가지죠. 그 차출로 나왔을 때 한덕수 후보가 보였어야 될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통화도 하고 그랬을 때 네. 지금 이 자리가 1분 1초도 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게 지금 선거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통상 제가 전문가로서. 통상뿐만 아니라 네. 지금 제가 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지금 그렇죠.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았고 국민의힘 후보들도 그게 뭐 그전에 드랍했던 오세훈 후보든 홍준표 후보든 한동훈 후보든 모든 분들이 내가 대통령 되면 한덕수 총리는 통산 이 그 불확실성이 거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폭적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최고 전문가고 그러니까 네. 또 뭐 야당에서 뭐 바꿔주겠어요 총리를 뭐 그 대통령을 국민의힘이 한다고 해도 쉽지 않으니까 그분은 그냥 간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한덕수라는 분이 이 국민의힘에 힘을 좀 실어주는 거지. 아니 저분을 불러다가 또 저분이 또 나와갖고 바로 나오고 며칠 만에 왜 한덕수냐를 설명을 못 하는데 모든 네, 절차, 네. 민족 절차를 갖다 뒤에 엎어놓고 개헌연대를 저분이 들고 나서 3년만 하고 나가겠다. 네, 네. 자, 그러면 저분이 나와서 후보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개헌연대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 개헌연대라는 게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법치주의도 안 지키고 민주주의도 안 지키니까 개헌을 해서 대통령 이거를 좀 그 제약을 좀 해서 이걸 지키도록 해야겠다. 새벽에 정식 쿠데타를 해갖고 후보된 분이 그 얘기를 하면 그걸 믿겠습니까?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그 많은 서류를 준비해서 네, 입당을 했고 후보가 되었었죠. 참 놀라운 일이 펼쳐졌던 어제 그리고 오늘입니다.